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요즘 가장 행복하신가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멈칫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의 해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아시고 나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의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귀한 하루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김순예 씨, 72살이에요. 이분이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밥부터 안 치는 것이 40년 된 습관이었어요. 남편 밥, 자식 밥, 시어머니 밥.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3년 전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서울로 갔어요. 쌀을 씻던 손이 멈췄습니다. 냄비 안을 들여다봤어요. 한 공기, 딱 한 공기를 위해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으셨어요. 등이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부엌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밥이 서러운 건지, 혼자가 서러운 건지, 아니면 이게 내 노후인가 싶어서 서러운 건지, 그냥 눈물이 났어요. 밥솥에서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혼자 먹는 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이분은 그 냄새 속에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이 냄새를 맡으며 살았는데 이 냄새가 이렇게 외로운 냄새인지 몰랐어요. 지금 이 장면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 밥을 차릴 때 손이 느려지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누구를 위해 밥을 짓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부엌 바닥에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70세에서 75세 사이 이 5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절대 돈에서 오지 않아요. 자식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봄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 봄에 뿌리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내리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여름 폭풍을 버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강한 바람 한 번에 쓰러지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폭풍이 지나도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70세는 노후의 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뿌리를 내리느냐가 80대, 90대의 폭풍을 버티게 해요.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건강 격차는 5년 이내에 뚜렷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몸만이 아니에요. 관계도 마음가짐도 이 시기에 굳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느냐, 그 습관이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5년이 중요합니다. 이 5년이 노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강정숙 씨, 74살입니다. 강정숙 씨는 평생 초등학교 앞 분식집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치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이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졸업한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 다시 찾아와 아줌마 김밥 먹으러 왔어요 할 때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30년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른해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서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강정숙 씨는 그날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셨어요. 육수 냄비, 오래된 도마, 손때 묻은 계산대. 이분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잠갔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편하게 쉬세요 했어요. 강정숙 씨는 정말 쉬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데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눈이 떠지면 가게로 가야 했는데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몸은 일어나려 하는데 마음이 붙잡았어요. 오늘 해야 할 것이 없잖아. 그 생각이 이분을 다시 눕게 했습니다. 점점 아침이 늦어졌어요. 새벽 5시가 7시가 됐고 7시가 9시가 됐습니다.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30년 동안 남을 위해 밥을 지었는데 나 혼자 먹으려니 힘이 빠졌습니다. 냉동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이 하루 한 끼가 됐어요. 73이 됐습니다. 손녀가 놀러 왔을 때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어요. 손녀가 할머니 괜찮아요 하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이상하게 부끄러웠어요. 30년 동안 남을 먹여 살리던 손이 13살 손녀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강정숙 씨는 오래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74이 됐을 때 이분이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선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혼자 말씀하셨어요. 나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충청북도 충주에 사는 박재문 씨, 72살입니다. 강정숙 씨는 앞치마를 내려놓으셨고 박재문 씨는 핸들을 내려놓으셨어요. 40년 동안 버스 기사였습니다. 아침 6시에 첫 차를 몰고 저녁 10시에 종점에 차를 세우는 것이 이분의 40년이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핸들을 잡았습니다. 정년이 됐을 때 동료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했어요. 박재문 씨는 웃으면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을 나오는데 발이 무거웠어요. 내일부터 어디로 가지? 집에 오자마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처음 2달은 정말 쉬었어요. 그런데 석 달째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좋아하던 막걸리도 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박재문 씨가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 그런데 피곤한 것도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72이 됐을 때 박재문 씨가 어느 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지금 뭘 하며 사는 거지? 40년 동안 핸들을 잡았는데, 내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목적지에 갔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를 가고 있지? 새벽이 됐어요. 박재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이분은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골목을 돌고 큰 길을 건너고 또 걸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맡아온 경유 냄새였어요. 이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첫 차 버스가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긴 막대 걸레로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박재문 씨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저씨도 지금 저 안에서 새벽 냄새를 맡고 있겠구나. 저 핸들이 차갑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은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쇠 벤치가 차가웠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걸레를 개고 운전석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새벽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빨간 미등을 이분은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저 버스는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구나. 나도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이분은 그 물을 2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내 손이 잠깐 이분 손등에 닿았다가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행복을 먼 곳에서 찾는 것이다. 박재문 씨가 찾은 것은 먼 곳에 없었어요. 새벽 정류장 벤치, 경유 냄새, 아내의 따뜻한 물 한 잔. 그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강정숙 씨는 멀리 있는 행복을 기다리다가 4년을 잃었어요.
박재문 씨는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두 분에게 주어진 것은 똑같았어요. 멈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랐어요. 강정숙 씨는 그 멈춤 속에 머물렀고 박재문 씨는 새벽에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재문 씨는 매일 새벽 걸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한 바퀴였어요. 그게 2바퀴가 됐고 2바퀴가 복지관 앞까지 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 앞을 지나치다가 발이 멈췄어요. 바둑교실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바둑을 좋아했어요. 바빠서 못 뒀던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게시판 앞에 오래 서 계셨어요. 그러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 활동은 하루 20분 남짓의 가벼운 걷기예요. 헬스장이 아닙니다. 마라톤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한 바퀴입니다. 그 20분이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우울을 막고 수면의 질을 올려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20분 동안 만나는 것들이에요. 담벼락의 꽃, 이웃의 얼굴, 계절의 냄새. 충남 공주에 사는 이봉순 씨, 올해 73입니다. 이분도 걷기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분이에요. 어느 봄날 걷다가 꽃집 앞에 멈췄습니다. 노란 프리지어가 한 다발 놓여 있었어요.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이분은 잠깐 서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갑을 여셨습니다. 5,000원짜리 꽃 한 다발을 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꽃을 산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병에 꽂고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말했어요. 그게 서러움이었는지 고마움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꽃이 너무 예뻐서 이걸 이제야 샀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이후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꽃을 사요. 꽃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이 지금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신 것이 언제이십니까? 내일 아침 딱 20분만 나가보십시오. 박재문 씨가 처음 바둑판 앞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까만 돌을 집어드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아직 남아있었구나.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40%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병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로 40%예요. 처음 복지관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2번 가면 얼굴이 보이고 3번 가면 이름을 알게 되죠. 이름을 아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2달이 지났어요. 박재문 씨가 바둑을 두면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어요. 바둑교실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 웃는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이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웃었구나. 하버드 의과대학이 724명의 삶을 85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따뜻한 인간관계라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문화센터든 동네 공원이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배운다는 것도 이렇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오미순 씨, 71살입니다.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가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뒤 복지관 종이접기 강좌에 반신반의하며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종이 한 장을 손에 쥐는 순간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뭔가를 만들던 그 감각이요. 2달이 지났어요. 이분의 손에서 종이 학이 나왔습니다. 종이 장미가 나왔어요. 이분은 그것들을 손주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카톡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할머니, 너무 예뻐요. 30년 동안 손님들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어온 분이
이 나이에 손주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나 활동을 배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는 쓸수록 강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 넣어둔 것이 있으십니까? 수채화여도 좋고 노래여도 좋고 글쓰기여도 좋습니다. 오늘 그것을 꺼내보세요. 내 삶의 열쇠를 내가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정호 씨, 78살이에요. 이른의 자식들이 이제 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 할게요. 처음엔 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부탁할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손자 때문이었어요. 초등학생 손자가 숙제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6.25가 뭐예요? 이정호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재밌어요. 그날 밤 이정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다음 날 이분은 오래간만에 된장찌개를 직접 끓였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봤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만들어진다. 내 밥상을 내가 차리고 내 하루를 내가 시작하는 것.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도 편안해져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에서 작은 것을 발견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잠들기 전 오늘 좋았던 것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3주 이상 지속한 사람은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현저히 줄었다고 해요. 3주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박영자 씨 75살입니다. 이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수첩에 딱 1줄을 씁니다. 처음엔 쓸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억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그걸 썼어요. 1달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쓸 것을 찾다 보니까 하루를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밥이 따뜻하다는 것, 해가 뜬다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1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좋았던 것 하나만요. 박재문 씨가 바둑교실 1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동료들과 막걸리 1잔씩 나눠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충주 남한강 위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이었어요. 이분은 걸음을 멈추고 그 달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새벽이 떠올랐어요. 정류장 쇠벤치에 혼자 앉아 빨간 미등이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던 그 새벽. 그날의 자신이 1년 뒤 달빛 아래 막걸리를 마시고 집에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날 새벽의 눈물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의 눈물이었고 오늘의 눈물은 잘 오고 있다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재문 씨는 그 달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신발 신길 잘했다. 강정숙 씨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어떻게 된 거지 했던 그날 밤 이분은 장롱문을 열었어요. 3년 전 밀어넣었던 뜨개질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엉킨 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분은 그 실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딸깍딸깍. 뜨개질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듣는 자신의 소리였어요. 1달이 지났습니다. 울퉁불퉁한 목도리 하나가 나왔어요. 이분은 그 목도리를 들고 손녀 집을 찾아갔습니다. 4년 전 바닥에서 일어날 때 손을 잡아줬던 그 손녀였어요. 손녀가 말없이 목도리를 받아 할머니 목에 직접 둘러줬습니다. 따뜻하다. 강정숙 씨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4년 전의 눈물은 부끄러움이었고 오늘의 눈물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안동의 김순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그분 말이에요. 그날 이분은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밥상을 펼쳤어요. 혼자 먹는 밥 한 공기였지만 이분은 처음으로 꽃 한 송이를 꽂은 작은 화병을 밥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동네 꽃집에서 산 1,000원짜리 국화 한 송이였어요. 그 꽃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밥이 맛있었습니다. 한 송이 꽃이 혼자 먹는 밥상을 바꿨어요. 작은 것 하나가 하루를 바꿨습니다. 그 하루가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70세에서 75세는 노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5년이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해요. 둘째, 행복한 노후는 돈이나 자식이 만들지 않습니다. 걷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것을 배우고, 내 삶의 열쇠를 잡고, 오늘 하루에서 작은 것을 발견하는 것. 이 5가지 선택이 만들어요. 셋째,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박재문 씨는 72의 바둑판 앞에 앉았어요. 강정숙 씨는 74세 뜨개질 바구니를 다시 꺼냈습니다. 김순례 씨는 72에 혼자 먹는 밥상에 꽃 한 송이를 올렸어요.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내일 아침 신발을 신으세요. 걷다가 꽃을 보면 멈추십시오.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미뤄온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첫 번째 콜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밥을 지은 손, 30년 동안 분식집 앞치마를 두른 손, 40년 동안 핸들을 잡은 손. 그 손들이 지금 여러분의 손입니다.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뒤로 밀어온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묵묵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 먹는 밥상 위에 꽃 한 송이를 올리는 것.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시작하는 것. 내일 아침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엉킨 실을 천천히 푸는 것.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늘 자신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70세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오늘 밥상 위에 올리고 싶은 것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 한 줄이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밥상 앞에서, 거실에서,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노년층은 단 29.9%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105세까지 사신 김형석 철학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7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년이 더 축복인 진짜 이유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금순 씨, 올해 73살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68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첫날 밤, 금순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자들이 재롱을 부리고 밥상에 사람이 있고 집안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잘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서 금순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며느리 눈치에 부엌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화장실 순서를 맞출 때도, 손자들 훈육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자기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인데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금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금순 씨는 착한 엄마였고, 조용한 시어머니였고, 말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순 씨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박순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이가 너무 밝았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전에 알던 그 조심스럽고 수척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금순 씨가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거든. 금순 씨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적적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인다고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고 나서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나? 저 얼굴이 진짜 순이 얼굴이구나. 그날 밤 금순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진짜 내 방식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렸습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금순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말고.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저녁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서 금순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다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금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다닙니다.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오는 날이면 금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금순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 요즘 잘 살거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박순이를 마트 앞에서 만났던 그날, 금순 씨가 본 것은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순 씨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년이 왜 더 축복인지 이제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최봉남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45년을 남편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봉남 씨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자상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어서 늘 외로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45년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혼자 맞이한 아침, 봉남 씨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냉장고를 열어 좋아하는 나물을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에 밥 한 공기.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아침이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은 것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게 됩니다. 나는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나는 조용한 것이 좋은가 시끌벅적한 것이 좋은가? 나는 국을 좋아하는가 나물을 좋아하는가?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 본질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50년 가까이 남의 리듬에 맞춰 사신 분이라면 이제 내 리듬을 찾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면서 이 자유가 왠지 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을 잊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윤말숙 씨, 올해 70살입니다. 이분은 5년 전까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손자 둘을 봐줬습니다. 가까이 있으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을수록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손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딸이 곁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안 먹으면 왠지 서운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소한 다툼을 해도 눈에 보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도 서서히 닳습니다. 윤말숙 씨는 결국 분가를 결심했고 지금은 버스로 3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고 조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윤말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 때는 딸이랑 매일 봤는데 왜 그렇게 서먹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반가워요. 같이 사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식습니다. 반면 거리가 생기면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전화 한 통이 반가워집니다. 같이 먹는 밥 한 끼가 특별해집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년학자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깊은 온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까이 있되 붙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소음이 없어야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임순예 씨, 올해 69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늘 누군가가 있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첫 해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적적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소음이 없어지자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소리였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뜨개질이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손댈 시간이 없었는데 문득 실과 바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뜨개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코를 하나씩 떠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달 뒤에는 손자에게 줄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손자가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임순례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이 자기인식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랍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틈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지금 이 시간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4번째 이유입니다. 건강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박옥희 씨, 올해 74살입니다. 이분은 자녀 집에서 함께 살던 시절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자는 집이어서 덩달아 늦게 잤습니다. 손자들 입맛에 맞춰 요리하다 보니 짜고 단 음식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출퇴근을 해야 해서 아침에 손자 등교 준비를 도왔고 그러다 보니 아침 운동을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자주 아팠고 혈압이 오르내렸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면 시간을 고정한 것이었습니다.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로 한 일은 밥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짠 것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좋아하는 나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3번째로 한 일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해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강릉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요즘 뭘 달리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박옥희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한 노화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신체 활동이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3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모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면 이 3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서 수면과 식사와 운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 3가지를 내 손으로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숙 씨, 올해 71살입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숙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놀랍게도 가장 외로웠던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진짜로 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북적이는 명절 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았던 날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날들. 그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때,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 있어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한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쓸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드디어 나랑 친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롭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아니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않아서 어색한 건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친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홀로 강진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벗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0여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선생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나를 발견하고 내 몸을 돌보고 고독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이금순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금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웃습니다. 마트 앞에서 순이를 만났던 그날,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자기가 딱 그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사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관계는 거리가 생겨야 더 깊어집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관계가 매일 보는 관계보다 더 따뜻합니다. 셋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단단한 노년의 힘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조용히 혼자 앉아 내가 요즘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뜨개질이어도 좋고 라디오 듣기여도 좋고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할 나 자신의 단서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 요즘 잘 지내. 보고 싶으면 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서십시오. 자녀가 더 자주, 더 반갑게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혼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혼자 밥을 차렸을 때, 처음 혼자 명절을 보냈을 때, 처음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낯섦과 쓸쓸함을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최복남 씨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임순례 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뜨개질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박옥희 씨는 강릉 바닷바람을 맞으며 매일 아침 걷습니다. 한미숙 씨는 드디어 자기 자신과 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금순 씨는 오늘도 혼자 밥상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 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친해지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창밖의 노을을 혼자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따뜻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 이렇게 많이 맞춰주고, 이렇게 오래 뒤로 물러서며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깊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를 위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